윤석열 결국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뭐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영상이 뭐 10몇 초짜리가 맞습니다. 돌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부에서 누가 밖으로 유출했나? 이런 생각 들고 네네.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또 잘라서 올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저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어제 열람한 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보좌관한테도 좀 물어봤었는데 네. 우선은 그 영상이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다. 네, 그 어제 온라인에 퍼졌었는데 뭐 혹자는 이거 진짜 맞냐? 네. 또 요새 또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게 진짜라고 하고요. 이제 그 보좌관이 추측하기에는 그 당시 이제 뭐 이제 기자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 네.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기자들이 나갑니다. 그 뒤에 이제 영상을 열람했을 텐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기자가 늦게 나갔는지 아니면 영상이 기자가 나가는 과정에서 틀어졌는지 그렇게 중복되는 시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방송사 기자가 그 부분을 찍은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자리가 정리되는 가운데 네네, 그렇죠. 좀 촬영이 돼서 나온 것 같다. 예. 하면 국민들께서 이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좀 보시고 아마 네.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당시 상황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는 셈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는 네. 열람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 올해 상반기나 내란 특검 때도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예 우리가 법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온갖 법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이 많았잖아요. 뭐 우리가 익히나 이제 구속 취소 사태도 겪었었고 네. 그랬었는데 열람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영상이 물론 이게 아마 방송사 기자가 촬영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씨 쪽에서는 네. 또 논점을 흐리면서 법기술을 사용해서 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또는 뭐 네. 고발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구치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의원들조차도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쪽에서도 또 이제 영상이 유출된 거 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하면 예. 또 뭐 영상 공개도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제 민낯을 확인을 했고 거기서 최순실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예. 최순실. 저도 이제 이게 가물가물해가지고 과거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2017년 1월 25일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었고. 네. 최순실 뭐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지만 그때 윤석열 씨와 똑같이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똑같이 이제 최순실 씨를 데려오는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데리고 왔고 아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게 그 특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이제 특검 이게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이 뭐 방송에서 연병하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윤석열 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죠. 그 입장을 봐도 당시에는 그렇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어떻게든 데려와서 조사실에 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신은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다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최순실은 스스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황당한 게 자기는 왜 안 나와? 실제로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구치소 내에서 뭐 교도관들이 어떻게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최순실 씨는 스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요. 그쵸. 뭐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최순실보다 상황입니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올 법하고 네. 참 이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 아마 이제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때 만약에 또 체포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1차, 2차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죠. 더 우선은 뭐
대법원 판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어쨌든 이 법치주의 우리 죄송합니다. 네. 형사사법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라도 한 명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예, 그리고 법 앞에는 성역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피고인 피의자도 법원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네. 유석열 씨도 거부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준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법치 국가 법치주의인데 이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이걸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지켜볼 수가 없다. 그렇죠. 누구나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윤석열 씨처럼 나도 안 나갈래. 네, 윤석열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네. 누워 있거나 근데 성경책 보고 있거나.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취재 본 바로는요. 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들은 이제 검찰이 불러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치소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 네. 어쨌든 그 사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래도 제가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걸 거부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사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들의 자백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니까 네. 뭐 강압적인 방법 윽박지르기보다는 뭔가 살살 달래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는 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왜 구치소를 더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뭐 계속 특별 접견도 되고 해서 네. 안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네. 아니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걸 또 어떻게 보면 자유를 또 느끼고 있다는 생각할 수도 예. 모르겠고 여러 가지 추측해 방금 봅니다. 이제 특별 접견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거긴 하지만 뭐 접견을 워낙 많이 하고 특히나 제가 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월 네. 25일인가요? 그때는 변호사를 39명 접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당시 보니까 보통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일반 접견실이라고 해서 예. 혼자만 사용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접견해야 되니까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접견실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독방 자기 이제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쓴 거. 예, 그래서 이제 지난 8월에 예. 정성호 장관이 이제 전격적으로 조치를 했었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와 네. 김건 씨조차도 특별 접견실을 사용하지 안 된다? 못하도록 했었죠. 네. 일반 지금 수용자 똑같은 네. 처우를 하겠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특별 접견실에 있으니까 구치소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거기서 그럴 수 있죠. 편하게 있으니까. 혼자만의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네. 근데 면회 인원도 348명. 예.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하루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 1월에 구속됐으니까요. 뭐 반년 조금 넘은 상황인데 네. 하루에 한 명도 하루에 두세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었던 거고. 중간에 풀려나기도 했었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하루에 뭐 10명 이렇게 넘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특별 대우를 아하. 받았다. 특혜를 받았다. 예.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오늘도 다른 일로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로 보이는 자가 구속 쪽 방에서 계속 접견을 하고 있고 그 주변 방들은 비어져 있었다. 네. 그만큼 이제 다른 수용자 변호사들이 접견을 못한 거다. 주변에 칸막이를 둘러 밖에서 보기도 어렵게 해놨다. 이것 또한 다른 수용자와 변호사들의 접견권을 침해하고 수용자 변호인과 물품 수수 등을 적발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네. 또 꼬집었습니다. 예. 이것도 뭔가 또 특혜가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러게요. 들고. 이게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씨는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네. 재판을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서 사실 재판의 피고인의 의무 출석이라는 건 어쨌든 피고인이 직접 재판 출석하고 증인 신문도 참여하면서 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거부하면서도
이제 구치소 내에서는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지금도 네. 특별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김기현 변호사의 또 제보도. 그러게요. 네. 뭐 사과 반성도 없었지만 네. 계속해서 특혜를 누리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계속 화가 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